안녕하세요. 분석장인인데요. 저희 이제 제 채널에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최초는 아닌데, 왜냐면 파이썬으로 모바일 앱 개발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최초의 타이틀은 놓쳤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제가 다룰 이 플러터 모바일 앱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구글에서 나왔고요. 우리 조금만 검색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모바일 프레임워크, 모바일 개발하는 요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리액트 네이티브, 플러터, 코도바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플러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단 구글의 주식을 갖고 있고요. 구글에 너무 종속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구글이 정말 미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물론 가끔은 아니긴 한데 좀 많이 정 떨어지게 해요 요즘.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구글 플랫폼들, 이게 뭐 개발 플랫폼이든 분석 플랫폼이든 뭐 텐서플로우든 마케팅 플랫폼이든 구글에 종속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려다가 플러터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2017년인가 8년 정도쯤에 리액트 네이티 2018년인가 19년인가, 어쨌든 아니 그러면 한 19년 이후가 맞는 것 같아요. 한 코로나 시즌쯤에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처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 모바일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언어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리액트 네이티브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는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사실은 시간을 좀 덜 투자하는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였는데, 그냥 그 리액트 네이티브 모바일 빼고 플러터로 넘어갔습니다. 구글 플랫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제가 사실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앱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년, 23년 초. 그러면 이제 만 한 3년이 안 되잖아요. 만 2년, 2.5년 이렇게 되잖아요. 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개발을 해봤습니다. 개발을 해봤고, 뭐 나름대로의 그래도 좀 성과나 수익을 만드는 앱들은 예, 작지만 조금 조금씩 뭐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단기간에 좀 이루어져가지고 운이 좀 좋았고, 사실 광고나 이런 것들도 워낙 이제 또 광고는 당연히 이제 뭐 본업이다 보니까 광고를 실제로 뭐 퍼포먼스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고, 뭐 바이럴이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 광고 같은 것도 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쁘지는 않았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튀진 않았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거는 이제 한 2, 3년, 2년, 2.5년 정도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 채널에 좀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주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파라리 모바일 앱 개발이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이 아니야. 데이터 분석이 2, 마케팅이 1, 그다음에 개발이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 채널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래밍 채널이 아닌데 프로그래밍을 뭐 충분히 쓰고는 있지만 여기가 개발 채널은 아니라서 왜 이렇게 이게 트래픽이 튀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뭐 플러터 한번 예쁘게 강의 한번 올려보면 이것도 이제 좋은 기록이 되고 또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돼서 열심히 앱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건데 제가 개발하고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갖고 매주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저 어플리케이션을.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이제 저기 뭐냐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뭐 공동 개발자로 해가지고 이름을 좀 올려드리고 뭐 출시해보는 것도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코딩 열심히 같이 해보다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참고해가지고 같이 좀 업데이트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코딩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코딩을 플러터 코딩을 전혀 안 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중구난방으로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플러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게 선언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 제 마우스 커서 올라가 있는 데 있죠? 저 펍스펙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쫙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설명도 들어가 있고 버전, 나중에 이제 버전 관리하게 되면 출시해서 버전 관리하면 버전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 환경 SDK 그 레벨,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이브러리 추가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는 여기 쿠퍼티노 아이콘스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 Shared Preference랑 테이블 캘린더, 그 다음에 저 애플 차트, 저렇게 세 가지는 제가 직접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파이썬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임포트 매스, 임포트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뭐 프롬 파이토치 뭐 임포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 모델을 불러온다든지 데이터를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나 함수 클래스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 불러올 때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플러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펍스펙에다가 먼저 get 해주고 그리고 코드에다가 임포트 시키는 거예요. 그냥 코드에다가 임포트 시켜버리면 임포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요게 1번이고요. 여기는 없나? 요게 아마 펍데브였던 것 같아요. 펍데브? 여기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 펍데브 패키지스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직접 라이브러리를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이제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패키지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복사 버튼 누르면 그대로 버전하고 같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사 버튼 눌렀죠? 이런 식으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이제 여기도 좀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냐면 글꼴 앱에 기본 글꼴 말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이렇게 라이센스 다 풀려가지고 상업적 이용 가능한 폰트 같은 거 쓴다고 하면 폰트 지정해 줄 때도 써야 되고요, 이미지 지정할 때도 저거 써야 되고요, GIF나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지정해 줘야 돼요. S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저기 디렉터리 추가해가지고 관리해야 돼요, 이미지를. 그리고 그 외에 뭐 외부 파일 같은 거 운용할 때 저는 보통 에셋에다가 전부 다 넣어놓고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뭐 폰트, 아이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때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펍 스펙이라는 부분에서 좀 주요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나중에는 어차피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 요거는 정말 저 잠깐 라떼는 좀 해도 됩니까? 제가 사실 라떼는 할 나이는 아니긴 한데, 제가 거의 이제 그쵸?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개발을 했으니까 고2인가 고3 땐가 20살 땐가 그때쯤이었으니까 19, 19 그 사이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앱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추억의 파일이에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가. 이게 옛날에는 정말 대단히 복잡하고 귀찮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매니페스토 하면은 이제 뭐 선언, 뭔가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선언한다, 선언문. 그래서 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 XML 파일에는 내가 어떤 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스마트폰 쓸 때 우리가 GPS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치 정보 가져야 되죠. 제 위치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제 위치 정보를 가져가면 그건 뭐다? 피싱이다. 그건 사기, 범죄죠. 그 정보를 얻어가려면 저한테 시스템 팝업이든 뭐든 팝업을 띄워서 저한테 권한을 가져가겠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권한 요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니페스트 안에 그 권한을 요청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마이크, 뭐 아니면 반대로 뭐 음성, 아니면 뭐 녹음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기능들. 그 다음에 뭐 사진 불러오는 거, 뭐 갤러리 여는 거, 카메라 여는 거, 이런 거 다 기능이에요. 요런 기능 추가하려면 여기서 권한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플리케이션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앱 올리실 때도, 특히 이제 앱스토어는 되게 깐깐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들어가겠다라고 엑스코드랑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다가 이 매니페스토 파일에다가 다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팝업들이 안 뜬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선언을 안 해놓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저기 실제로 이제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뭐 그냥 페일 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미세하게 알아놓을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뭐 런치 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어떤 색상, 아이콘, 뭐 이런 것들 기본 아이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이 안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권한 말고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아까 말했던 그 패키지를 쓰는데, 예를 들어 그 패키지 안에서도 이 앱 내에서 맞춰줘야 되는 어떤 기준값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모바일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모바일 광고 같은 거 넣을 때 이 모바일 광고 패키지를 가져오는 건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이 펍스펙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구글이든 메타든 어디서 광고를 받았다. 그럼 이제 그 광고를 내가 내 앱에서 돌리겠다 라고 하면 그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디들 있죠. 그런 거 제가 추가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리고 뭐 파이어베이스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뭐 이는 메시지 띄우겠다. 뭐 아니면은 그런 것들 있죠. 뭐 딥링크. 우리 이제 마케터들은 조금 알 수 있는 딥링크 있죠. 딥링크. 예, 예. 그래서 이 딥링크 같은 것도 사실은 다 URI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I라고 하면 주소의 형태, 웹사이트 주소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박스채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푸는 걸 어떻게 푸냐? 그 푸는 기능을 추가하려면 매니페스토의 기능 추가해 놓고 이제 실제로 화면 단위에서 그 푸는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 푸는 도구, 예, 푸는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풀 때 필요한 장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여기다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까지 해야겠네. 자, 펍스펙하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 파일 이렇게 두 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쵸? 이게 참 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17분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여기서 일단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끊고 그 다음 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들 파일이 있어요. 그래들. 그래들. 다들 그래들? 아이고, 대단하시라. 그래들. 들어가서 밥 먹어들. 뭐 이런 거 아니고, 요 그래들은 실제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능들이나 설정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따지면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설정인 거죠. 설정. 좀 디테일한 설정들이에요. 여기서 막 SDK 버전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그럼 막 예를 들어 제가 뭐 예를 들어 7.9.5다 그러면 7.9.5 이하로는 어플리케이션이 안 뜨는 거예요. 7.9.5 이상만 내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뭐 나 파이어베이스 쓸 건데, 뭐 왜 앱 로그 분석하는 거 쓸 건데, 우리 구글 애널리틱스 쓸 건데, 이럴 거면 이제 그런 기능들 다 이 안에다가 세부 기능들만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크게 설정값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없고, 이 안에는 그냥 간단하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자바 베이스로, 어쨌든 이 안드로이드가 이제 자바 베이스니까, 자바 베이스의 이 그래들 안에서 나 이런 거 쓸 거니까 혹시 내가 필요한 파이어베이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도움되는 거 있으면 그거 나한테 도구 몇 가지만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거 껴서 좀 쓰게. 뭐 그런 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저 위에 플러그인 있죠?
저 위에 이제 선언하는 경우들이 보통입니다. 저 위에다가 파이어베이스 설정하고 다른 것도 설정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앱 수준의 빌드 그래들이고, 요거는 이제 앱 수준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준의 앱 그래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수정할 일은 없는데, 뭐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 그래들 버전이 바뀐다든지 그래들 버전이 인식이 안 된다든지, 혹은 그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어떤 값들을 넣을 때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후에 이제 수정하면서 또 어떤 값들이 들어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그냥 큰 줄기의 설정값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앱 수준의 빌드 그래들 안에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자, 이제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습관 추적 앱 있죠? 저거 만들어 볼 거예요.